둘째 양을 만들었어요. 우주 끝엔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겁니다. 화성에 로봇을 보냈어요. 모든 병을 정복할 거예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꼭 맞아야 하는 거예요.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마스크 좀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리 맥킨타이어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 책의 원제는 과학 부정론자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제목이 좀 더 말랑말랑해진 느낌이죠. 이 책은 철학자인 저자가 과학 부정론자들은 왜 과학을 거부하며 어떻게 말을 해야 과학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시도해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 부정론은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 유전자 변형 식품이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 백신 반대론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고 싶은 별점은 4개. 이 책이 특별한 점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의 르포에 가까운 실천력,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보고 유전자 조작 식품을 불신하는 친구와 토의도 합니다. 단순히 이론을 넘어서 이야기가 좀 더 생생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함은 유쾌함입니다. 너무 무겁고 진지하지 않으며 정말 유쾌하게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 문체를 잘 살려서 번역해주신 덕도 있죠. 과학 철학 에세이지만 어렵지 않고 신선하고 유쾌하며 단순히 과학 부정론 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법 자체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표지부터 살펴보실까요? 골판지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하나요? 제법 독특한 질감의 표지입니다. 표지 디자인도 예쁘지 않나요? 제목도 참 잘 바꾼 것 같아요. 움베르토 에코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 책이 떠오른 덕분에 이 책을 되돌아봤으니 적어도 제게는 제목의 변경이 충분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책을 읽으면 느꼈던 재치를 표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의 표지감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책 등에서 디자이너와 제목 편집자의 끝없는 악의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생산적인 인 한 글자만 아래로 빠지는 바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물론 밑에 나누는 법도 있지만 그건 원래 저렇게 띄어쓰는 게 맞는 거니까요. 원제는 아예 다른 제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법이나 즐겁고 생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법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랬다면 좀 더 보기 좋게 떨어졌을 거고요. 일부러 한 글자만 저렇게 빼놓은 디자인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스럽겠지 후후후후 하고 웃었을 겁니다. 물론 무척 고통스러웠어요. 책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저자가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한 내용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제의 참, 거짓을 이야기하기보단 참인 명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전문적인 과학 내용으로 독서 난이도가 오르진 않습니다.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많이 들립니다. 예전에는 과학을 안 믿는 것이 주류 의견이 되기 힘들었지만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동질 그룹을 쉽게 찾고 인지 편향이 일어나면서 과학 불신이 심해지는 거죠. 기업의 로비나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이익이나 신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가짜 과학을 믿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학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떠나 과학 부정론은 심각한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 가짜 과학을 믿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자가 GMO 식품의 안정성을 믿지 못해 식량 확보 실패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아사한 빈민국가의 사례나 자신의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아 집단 면역의 균열이 일어나는 사례, 이번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등 실제로 개인의 목숨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걸까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걸려 있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때도 있고 종교나 정치 등의 신념 때문에 과학적 진실을 외면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익도 신념도 없는데 가짜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유리하거나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혹은
믿지 않을 때의 공포나 소외감, 박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흡연자가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저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과학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가짜 과학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신념은 단순히 정보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는데요. 정보의 신뢰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감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정정된 정보를 받으면 오히려 반발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강화해버리죠. 여태까지의 연구로 정리된 과학 부정론자들의 사고 동작 방식은 총 5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리 피킹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내 주장에 맞지 않는 건 모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모론을 믿는다. 세 번째는 가짜 전문가를 믿고 진짜 전문가를 무시한다. 네 번째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다섯 번째는 완벽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 5가지 구성 요소는 서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한 가지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믿고 그 외는 모두 무시하거나 음모론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과학 부정론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보여준 것만으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요. 그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친분과 신뢰를 쌓아서 위협적이거나 분노하지 않으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경청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직접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충분히 쌓은 후에야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 전에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재미있었던 점은 작가 자신도 거짓 과학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사례가 나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이야기하다가 가짜 과학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를 내죠. 이런 이야기가 진짜 재미있었어요. 물론 분노의 결과는 설득 실패로 돌아왔고요. 좀 더 오랜 시간 경청하고 위협적이지 않게 존중하는 자세로 과학을 이야기했을 때 그나마 설득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쭉 책을 요약하다 보니 적절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민트 초코에 대한 부정론을요. 민트초코 부정론자들의 5가지 사고 동작 방식을 정의해봅시다. 하나, 체리피킹. 사람들이 민트초코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SNS 글들만 보고선 사람들이 민트초코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민트초코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글은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둘, 음모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트초코를 싫어한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트초코는 아이스크림의 판매 순위에서도 항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차, 아몬드, 향수 등등 많은 제품으로 나오고 있죠. 셋, 가짜 전문가를 믿고 진짜 전문가를 믿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방적인 맛 전문가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백종원 님이 떠오릅니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백종원 님께선 여러 번 자신은 민트초코가 좋다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민트초코 부정론자, 과연 백종원님보다 맛 전문가입니까? 넷, 논리적 오류. 민트초코에선 치약 맛이 나서 싫다는 명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에 양치는 꼬박꼬박 3번 하는데 정말 민트초코를 싫어한다면 왜 굳이 민트향 치약을 쓰는 거죠? 사실 민트를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 민트향이 싫어서 다른 향 치약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치약은 민트초코 맛이 아니군요. 치약 맛이 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섯, 완벽에 대한 강박. 물론 모든 민트초코가 맛있을 순 없습니다. 따뜻하게 먹는 민트초코는 제게도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핫 민트초코가 맛이 없다고 민트초코 전체를 폄훼할 순 없는 법입니다. 민트초코는 점점 맛있게 진화할 테니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민트초코는 맛있다고 입증할 수 있지만 사실 민트초코 부정론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좀 더 인내심과 존중을 가지고 따스한 눈길로 차갑고 맛있는 민트초코를 건넬 때 우리는 민트초코 부정론자들에게 민트초코의 맛있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죠. 민트초코를 싫어하는 분이라면 찾아오셔요. 우리 함께 민트초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민트초코를 먹어봅시다. 민트초코가 맛없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꼭 과학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요즘 가까운 거리에서 존중을 가지고 끈기 있게 경청해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법이란 말은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